개인회생은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 추심 또는 앞으로 진행될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에는 채권 추심이 워낙 불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장면 있죠. 건장하고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채권 추심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심업체들도 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심을 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채권 추심법으로 검색하시면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추심업체는 수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채권 추심을 한다 이러면 불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는 하나의 추심업체에만 추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온다 이러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추심업체에서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문의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 갚으라고 관계인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관계인은 가족, 직장 동료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 갚으라고 하거나 또는 직장 동료에게 누가 돈 안 갚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하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행, 협박 안 되고요. 너무 자주 찾아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사이, 야간이죠. 이 야간에도 찾아오면 안 됩니다. 또 문자나 전화도 너무 자주 하거나 야간에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할 때 추심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찾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화할 때도 수신자 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노골적인 불법 추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과 합법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행위들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추심업체에서 이와 같이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한다면 녹화하셔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기간 안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질 않겠죠. 좀 기다리라고 큰 소리 치시고 이자까지 함께 갚아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갚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 추심 또는 앞으로 진행될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과 같은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 채무를 해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합법적인 추심은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보통 연체가 되면 문자부터 먼저 오죠. 그리고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또 내용증명, 통보서 같은 서류가 오기 시작하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에 착수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가압류를 걸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이를 막으시는 길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추심이 좀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추심업체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건 모두가 다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추심업체에서 볼 때 비용을 들여서 추심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비용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시간은 좀 버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고 접수하시고 중지, 금지명령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으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장이 들어왔으면 답변서 제출하셔서 무벌련 판결이 되지는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버시고 개인회생 등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말씀 들어보면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기가 싫다고 하시던데요. 법에서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